자, 여러분들 좀 기초반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라고 돼 있죠. 회계의 순환 과정은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회계상 거래인데 중요한 게 이 회계상 거래는요 일상생활의 거래하고 좀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회계상 거래는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을요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모두예요. 모두. 자, 보시면은요 일단 먼저 띄우고 설명할게요. 자, 일단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즉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교재를 보실 때 측정이라는 용어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럼 그 측정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금액으로 표시하는 걸 회계에서는 측정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왼쪽과 중간에 있는 건 회계상 거래고요. 그래서 여기 이걸 녹색으로 이걸로 표현하면 여기에 있는 건 회계상 거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건 일상생활의 거래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죠? 요 가운데가 아니구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을 안 하는데 회계상 거래가 아니니까 기록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보시면 자, 우리가 상품을 주문했대요. 여러분들 절대 여기는 자의적인 생각 금물이신 게 상품을 그냥 주문한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무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상품 1000만원어치 좀 1000만원어치 좀 보내주세요 라고 주문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000만원어치 달라고 주문만 한 거지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죠. 즉 금액은 1000만원이라고 표시되지만 자산, 부채, 자본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 씨부린 거죠. 1000만원의 상품 보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문이라는 말이 나오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요 주문이라는 말 나오면 절대 여러분들 기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약 있죠. 자, 우리 임대차 계약, 종업원 채용 계약, 이거 다 문서에만 쓰는 거지. 이번에 뭐 월세 5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종업원에게 월급 3000만원을 월급 3000만원 좀 심했고, 월급 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였다. 계약했다라는 건 금액으로는 표시가 되지만 우리가 종이에다가 쓴 거지 실제로 종업원한테 월급 300만원 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월세나 보증금 아직 준 게 아니잖아. 그냥 문서에다가 끄적끄적만 된 거죠. 그래서 주문 계약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생각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장부에 적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인데요. 자, 우리가 담보로 제공하면 그 물건은 상대방한테 있지만 내가 언제든지 통제 가능하죠. 즉 내가 돈을 갚으면 이 담보된 물건 내 거예요. 맞죠? 내가 빚을 안 갚아야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은행과 같은 데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은 아직 형식적인 소유권만 은행에게 넘어간 거지 실질적인 소유권은 넘어간 게 아니니까 우리 항상 회계나 세법은 실질로 판단하지 형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마치 바지 사장이라고 있죠.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중요하지 실제로 그 행동만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약, 주문, 뭐뭐 하기로 하고 이런 말 나오면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되게 중요해요. 거래의 결합인데, 우리가 아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있죠? 요 5가지가 어디가 증가고 어디가 감소인지 판단하시는 건데요. 요게 회계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자산과 비용은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이라는 것만 아시면은요, 이거는 쉬워요. 안 해오셔도 됩니다. 여기. 자, 뭐 거래 이중성 무시하시고, 여기요. 증가하면 본인 자리 그대로라고 생각하시고, 감소면 본인 자리의 반대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자리가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감소된 거고, 내 자리가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갔으면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자산부터 해보면, 자, 자산은 본래의 위치가 왼쪽 차변이죠. 차변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그대로 차변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산은 본래의 위치가 차변이니까 감소는 반대편 오른쪽 대변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부채는 본래의 위치가 대변이죠. 그럼 증가는 본인 위치 그대로 대변이 부채의 증가가 되는 거고요. 자, 부채는 본래의 위치가 대변인데 감소하면 반대편 차변으로 가야 되니까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자, 자본 본래 위치가 대변이죠. 그러면 증가는 그대로 대변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대변인데 감소는 반대편 차변으로 가야 되겠죠. 얼마나 쉬워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주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정보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보다는 좀 더 수익하고 비용에 가깝죠.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이익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유념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용돈기 입장,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돈 들어오면 수익, 돈 나가면 비용 이렇게 하지만 회계에서는 돈 들어왔을 때만 수익, 돈 나갔을 때 비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적으면은요. 자, 우리가 수익은 본래 위치가 대변이죠. 그럼 증가는 본래 위치 그대로 대변인데, 우리가 수익은 증가라는 표현보다는 수익은 발생한다라고 해요. 자, 여기인데 핵심은 얘가 핵심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기 수익하고 비용은요, 그 수익하고 비용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내가 만약에 월급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회사원이다라고 하면 월급이 수익이죠. 근데 실제로 내가 하루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럼 하루 동안 일을 하면 월급제이니까 돈이 안 들어오죠. 돈이 안 들어오면 현금 받아야 수익이니까, 만약에 현금 받아야 수익이라고 하면 현금을 받지 않았으니까 수익이 아닌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일을 하시고 댁에 돌아오시면서 네,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나 하루치도 못 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루 동안은 벌었다라고 생각하죠. 돈이 안 들어왔는데 왜 벌었다, 수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일을 했으니까. 즉, 우리가 급여 있죠? 우리가 급여라는 수익 있죠? 급여라는 수익은 내가 일을 한 사건이 발생했죠? 우리가 돈을 버는, 내가 월급을 버는 사건은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즉,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내가 일을 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거래처에 접대했대요. 접대했는데 외상으로 했대. 그럼 우리가 돈이 안 나갔으니까 접대비가 비용이거든요. 접대비가 아니에요. 비용이 아닌 게 아니라 접대하는 행위를 했죠. 그럼 접대비가 발생했어요. 발생했으니까 장부에 발생하면 회계는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그냥 발생주의 안 해도 돼요. 근데 회사는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투자를 받아서, 즉 남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한 사람한테 이 정도의 수익하고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 정도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제 본래 수업 들어가시면 선생님이라든지 제가 아마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익하고 비용은 증가라는 말보다는 발생이라고 외워주세요. 맞죠? 자, 그러면 수익은 본래 위치가 대변, 발생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은 본래 위치가 대변, 그러면 감소는 반대편 차변이 되는 거고요. 그럼 비용은 본래 위치가 차변이니까 발생, 증가는 차변, 그리고 비용은 차변인데 감소면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죠. 이걸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본래 위치만 알고 있으면 본래 위치가 증가, 감소는 반대편이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하고 비용은 발생하면 장부에 적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의 성과를 평가해야 돼요. 그 회사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그 년도에 발생한 수익 비용을 주주나 채권자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분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분계라는 게 진짜 회계의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분계는요, 뭐냐면 회계에서 내가 만약에 물건을 외상으로 샀어요. 물건을 외상으로 샀다라는 건 좀 추상적이죠. 그럼 추상적인 걸 장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계는 나눌 분자 쓰고 우리가 차변하고 대변으로 나눠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추상적인 용어를 우리가 장부에 차변과 대변의 요소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에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2월 10일 원재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그럼 우리가 분계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정 과목입니다. 그 계정 과목의 뜻과 성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시지 않으시면 이 분계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회계는 분계가 전부 다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회계 1급 시험의 분계는 직간접적으로 거의 50점 넘습니다. 자, 보시면 자, 단계를 꼭 지키실 필요는 없어요. 자, 스텝 1, 회계상의 거래인가? 거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가끔씩 회계상의 거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건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원재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누가 봐도 회계상 거래예요. 거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계정 과목이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보실 게 원재료, 현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원재료, 현금 이렇게 안 줄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계정 과목을 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연습하실수록 계정 과목을 직접적으로 안 주고 그 뜻을 줍니다. 그 뜻을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읽으시고 그 뜻을 파악을 하시고 그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어디에 속하는지도 또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그럼 계정 과목은 여기 원재료 계정 과목과 현금 계정 과목이고요. 자, 이 원재료 계정 과목은 우리가 성격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볼트 같은 거 내 자산, 현금도 자산이다 라고 했어요. 둘 다 자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계는 차변하고 대변을 나눈다 라고 했고 그냥 쉬운 것부터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자, 우리가 원재료 계정 과목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차변이죠. 원재료를 구입하면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얘를 아래에 표현하면 해당 날짜의 차변의 원재료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계정 과목 해볼게요. 원재료를 현금으로 구입하면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이 감소하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돼요.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는 반대편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시고 그 옆에다가 금액을 100만 원씩 기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분계일단 계정 과목의 뜻하고 걔네들의 성격을 반드시 외우셔야지만 분계를 푸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예요. 전기는 우리가 분계한 걸 다시 이전에서 이 전자는 우리가 이전하다 할 때 전자입니다. 옮긴다. 기자는 기록할 기자. 그 계정 과목의 상세한 그 내역을 기록하는 거예요. 알죠? 기록하는 건데, 자, 어떻게 기록하시는 거냐면, 이 계정 과목이 전부 다 T를 달고 다닙니다. T.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증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이면 본래 위치가 차변이니까,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이렇게 되고요. 자, 원재료도 성격이 자산이니까요. 증가가 그대로 차변, 감소가 반대편 대변 되겠죠. 이걸 이제 분계, 위에 있는 이 분계한 거 있잖아요. 위에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 친 분계한 거를 이제 옮겨서 각각의 계정 과목에 적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은, 보세요. 자, 우리가 현금이 대변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12월 10일자 대변에 100만원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이 100만원 옆에다가요. 상대방 계정 과목 표시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원재료가요. 얘가 대변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낑겨져 있는 계정 과목은 상대방 계정 과목이에요.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은 여기 현금이나 여기 위에 있는 놈이 찐입니다. 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있는 겁니다. 그럼 대변에 있으니까 여기 현금 대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대변의 상대방은 차변이죠. 그 상대방 계정 과목이 원재료잖아요. 그럼 이 원재료가 차변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 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원재료 해보면, 자, 원재료 자산이니까 증가 차변, 감소 대변. 그리고 분계 보시면 원재료 100만원은 차변에 있어요. 그럼 원재료가 여기 차변으로 12월 10일 날 100만원 적는 겁니다. 그럼 원재료 차변 여기 적은 거예요. 그럼 원재료의 상대방 계정 과목은 누구냐면 여기 현금이죠. 그럼 여기 상대방 계정 과목인 현금. 얘가 차변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계정 과목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재료가 여기 있는 원재료 위에 있는 찐입니다. 얘가 차변에 있는 겁니다. 요놈 식기가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위에 있는 이놈들이 현금이 여기 있죠. 현금이 대변이고 상대방은 차변이 원재료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잘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가끔씩 전기를 회계 1급이 내서 그래요. 요거는 회계 2급 때 배우시는 거거든요.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전기. 예. 그리고 전기는 우리가 분계한 걸 옮겨 적는 거니까, 예, 우리가 분계가 먼저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렇죠? 분계가 먼저고 전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분계한 걸 옮겨 적는 거니까 분계하는 분계가 먼저, 전기가 나중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꼭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분계 연습 좀 해볼게요. 연습입니다. 여기는 항상 이거예요. 분계는 우리가 계정 과목 생략하고 개가 증가면 본래의 위치, 즉 자산 비용이면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이면 대변. 일단 요게 본래 위치가 중요하고 증가면 본인 쪽, 감소는 반대편.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자, 첫 번째 사례. 자, 토지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딱 보시자마자 계정 과목을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있죠? 토지라는 계정 과목과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보이셔야 되는데, 토지라는 계정 과목은 땅을 토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토지는 내 자산이 되겠죠? 현금도 내 자산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자산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구입했어요. 토지를 구입하면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그럼 토지는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은 차변의 토지 100만 원. 네, 금액을 먼저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현금 해보면, 자,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현금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대변에서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연습해 볼게요. 두 번째. 자, 은행으로부터 만기는 6개월짜리 3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렸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오실 게 여기 계정 과목이 현금인데 갑자기 계정 과목이 직접적으로 안 줬어요. 이런 애들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빌리다라는 겁니다.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렸으니까 우리가 돈을 빌리면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입금이라고 안 줄 때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계정 과목의 뜻을 꼭 잘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기가 6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기가 1년 이내면 단기, 만기가 1년 초과하면 장기라고 했으니까 얘는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성격이 돈을 빌렸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부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은 얘는 자산이 되겠죠. 그럼 현금부터 해볼게요. 우리 현금이 쉬우니까. 자, 일단 현금을 빌리면 현금이 증가하겠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현금이 증가해요.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에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차입금. 자,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이죠. 돈을 빌리면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늘겠죠?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네, 증가했으니까 그대로 대변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 3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사례. 자, 은행에게 차입금 만기 6개월. 그럼 이렇게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입금이 만기 6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고요. 단기 차입금은 성격이 부채죠. 이것도 외우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처음 보시는데 보통예금 있죠. 보통예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통장을 보통예금 통장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통예금 통장에 은행에서 돈 빌려서 보통예금 통장에 넣더라도 그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돈은 내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예금은 자산이 됩니다. 이 계정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통예금 잔액에서 지금 빠져나가 있죠. 그러니까 돈 갚은 거잖아요. 그럼 보통예금의 잔고가 30만 원이 줄겠죠. 감소란 얘기죠. 자,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면 반대편 대변.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30만 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채는 갚으면 감소하겠죠. 여러분들이 빚을 갚으면 빚이 줄어야 돼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 부채니까 대변, 주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 차변에 단기 차입금 30만 원 이렇게 분계를 끊어주시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정 과목의 뜻과 성격 둘 다 안 외우시면 분계를 못 풀고요. 분계는 시험의 회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계정 과목의 뜻, 그 다음에 성격,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어디에 속하는지 다 외워주셔야 돼요. 하나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인데요. 우리가 잔액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현금 잔액이 마이너스 200원이야 라는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잔액은 본래의 위치에 있어. 여기 있어야 할 곳의 잔액이다 라는 건 우리가 그 본래 위치에 잔액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 자산은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고요. 잔액은 차변에 있겠죠. 있어야 될 곳이 자산은 차변이니까. 자, 네, 부채 해보겠습니다. 자, 부채는 본래 위치가 대변이니까 증가가 대변.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는 부채가 대변이니까 감소는 반대편 차변. 그 부채는 있어야 될 곳이 대변이니까 잔액은 대변. 자, 그 다음에 자본. 자, 자본은 본래 위치가 대변. 증가가 그대로 대변이고요. 자, 자본은 본래 위치가 대변. 그럼 감소는 반대편 차변. 자본은 본래 위치가 대변이니까 잔액은 그대로 대변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수익 해볼게요. 자, 수익은 본래 위치가 대변이고 수익의 발생은 그대로 대변이 되겠죠. 발생이라고 외우시는 게 더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수익은 본래 위치가 대변이니까 감소는 반대편 차변에 적습니다. 이렇게. 그럼 수익은 본래 위치가 대변이니까 잔액은 일단 대변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자, 비용은 본래의 위치가 차변이니까 발생은 그대로 차변이고요. 자, 비용은 본래 위치가 차변이니까 감소는 반대편 대변으로 적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은 본래 위치가 차변이니까 잔액은 본래 위치인 차변에 잔액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도 꼭 외워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